제 옆으로부터 이렇게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승현 감독님, 박성희 배우님, 공민정 배우님, 임지호 배우님, 전신환 배우님, 최진혁 배우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대로 인사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 원장 최승현입니다. 스프린터는 그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한번 상영했고요. 그리고 개봉 앞서서 이제 기획전 통해가지고 일반 관객분들한테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기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긴장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답변 제가 최선 다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네, 스프린터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박성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이지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고교 랭킹 1위 준서 역할 맡은 배우 임지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가장 현실적인 남자 고등부 코치 임지환 역할을 맡은 배우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실업팀 코치 형욱 역할을 맡은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육상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었고, 처음에는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현수의 앞부분을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정해진 루틴대로 연습을 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수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현수의 과거 혹은 미래 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뒷부분의 준서, 정호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이렇게 장편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색역을 찍고 다음 영화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아이템을 제가 스스로 찾는 거에 대한 그런 뭔가 압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하게 뭔가 좀, 적어도 영화라면은 극장에 와가지고 뭔가 좀 막 이렇게 사람들 뭐 죽이고 죽고 막 이런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조금 편안하게 제가 찍을 수 있는 범위의 영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는 메시지는 좀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 로그라인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은 육상 영화 같겠지만, 보고 나면 이게 나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의 모습, 혹은 뭐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은퇴하신 분, 혹은 뭐 어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봐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영화, 좀 독립영화지만 독립영화인데 되게 무겁지 않고 조금 신선하다? 주제가 되게 특이하진 않지만 되게 일상적이어서 되게 신선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작진 측에서 실제 코치님들을, 육상 코치님들을 붙여주셔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PT를 받으면서 열심히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영화를 오늘도 봤습니다. 보면서 단거리 스프린터의 피지컬에 너무 허약한 체질이라 모자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만들었을 텐데. 네. 저도 육상 훈련 받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뒤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스타트 자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스프린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감독님이 살을 더 빼라 그렇게 주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61kg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체중계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일단 지연은 현수의 아내이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이고 여유로운 인물, 이 중에서 가장. 근데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은 처음에 감독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 모든 인물들이 달리는 목표가 뚜렷한 것 같은 거예요. 지연 빼고. 그러니까 각각의 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서 갈등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 돌아가는데 왜 지연만 그게 없을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현수를 조력하는 그냥 현수를 위한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을까봐 그거에 대한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작업들을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운동하는 이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트레이너지만 달리는 역할이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운동하는 거 지켜보고 저도 트레이너로서 배울 거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스터디 작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캐릭터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잠시 머리가 멍해가지고. 좀 대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민정 씨 캐스팅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민정 씨 이제 처음 만나서 카페에서 이 캐릭터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민정 씨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랑 같이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었고 이 실제로 영화 속에 나오는 지연의 대사라던가 씬이라던가 이 중에는 민정 씨의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6명의 캐릭터를 좀 돋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오늘 독감이 걸려서 지금 조금 멍해요.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개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부부 공동체고 일단 과거의 나이기도 하고 사랑과 연민 그리고 어떤 우정과 의리로 같이 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들은 다 각각의 개인의 목표가 있지만 저는 이미 현실적인 목표는 채웠고 현실적인 욕망은 이미 채워난 상태고 가장 여유로운 인물 근데 사랑하는 사람 이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 개념으로 다가가서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됐고 그로 인해서 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스터디 작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신한 배우님께서도 어떤 점에서 포인트를 두셨는지 캐릭터 소개랑 같이 부탁드려요. 윤지원 그 코치 역할은 시나리오 읽었을 때 이제 달리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나는 훈련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국가대표 코치님이 오셔서 코칭을 해주신다 해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실제로 국가대표 코치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어디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직접 참관하러 가서 저도 같이 한번 뛰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코치님들이 이 코칭하는 이 디테일들이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무슨 그냥 무식하게 타이어를 끌고 막 그렇게 훈련했던 친구들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만 훈련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전력 질주도 하루에 2번 이상 안 하고 정말 그 영상과 이런 최첨단 그런 시설로 훈련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같이 뛰는 훈련도 같이 하면서 이 코치님들이 어떻게 잡아주고 어떤 시선으로 이 선수들을 코칭하는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이 코치들도 이 실제 멘토를 하고 정말 힘들고 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밝은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캐릭터를 잡아야겠다. 무겁게만 잡지 않고 정말 그냥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것도 전혀 모르게끔 평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몸도 좀 후덕해져 있고 그런 모습으로 좀 잡아야겠다 해서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준혁 배우님. 네, 저도 그 전신한 배우님과 같이 이제 저희 이제 연습하는 코치님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하시는지 보고 배우고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캐칭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주변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영화 내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형욱이라는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아까랑 좀 이어지는 답변인데 이 영화를 찍을 때 조금 간단하게 이제 뭔가를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영화를 안 찍으면 뭔가 좀 감을 잃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찍어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을쯤에 이제 이 영화를 찍으려고 이제 전신한 배우한테 요거 읽어보고 요걸 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전신한 배우를 그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 요게 이제 가을 넘어가고 겨울 넘어가면서 이제 못 찍게 됐어요. 이제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가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요 캐스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전신한 배우를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 두 번째로 캐스팅을 하게 된 건 이제 임지호 배우인데, 임지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캐스팅 디렉터나 뭐 회사 통해 가지고 이제 오디션 거쳐가지고 한 4차 5차 아마 제가 그때 만났던 배우들, 요 나이 때 시작하는 배우들 중에 굉장히 뭔가 좀 연기를 잘하고 될 것 같은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하면 다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임지호 배우가 오디션을 되게 잘 봤어요. 마치 제가 수생역 때 공명이를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처럼 이 배우 정도면 이 영화가 개봉할 때쯤 혹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배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오디션을 봤던 건 정호 역할이었는데 가까이서 한 4차, 5차? 그때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하얗더라고요. 너무 꽃미남이고. 그래서 이제 준서로 이제 오디션을 다시 보자 해가지고 다시 보고 그것도 이제 그냥 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가 이제 최준혁 배우인데, 최준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뭐 장난도 많이 치고 뭐 영화 찍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되게 뭐랄까 현장에서 힘들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장난도 치고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이 대본을 한번 읽혀봐야겠다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오디션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읽어봐라. 실제로 오디션을 봤는데 마음속으로는 준혁이한테 요거를 시켜야겠다 하게 좀 재밌게 뭔가 좀 리프레시하게 뭔가 저도 최준혁 배우한테 도움을 받고 저도 최준혁 배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 번째로 최준혁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생각은 하겠다라는 그런 좀 얼굴 있는 배우들이랑 스케줄이 굉장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몸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영화 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교체를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들었죠. 지금 바로 몸이 준비돼 있고 뭔가 스케줄이 한 달, 두 달 이상을 낼 수 있고 이런 배우들을 이제 봤다가
박성희 배우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몸을 체크하고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스태프들한테도 이 배우가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좋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셨고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민정 배우를 캐스팅을 했는데 이제 현수에 따라서 지연의 캐스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연 역시도 굉장한 캐스팅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성희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면서 오케이 박성희 배우님에 맞는 배우 다시 리스트를 다시 뽑아가지고 추천받고 하면서 박성희 배우님이 가장 좀 강력하게 추천한 배우셨어요. 공민정 배우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애들 훈련하고 있는 공터 옆에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지연 역할이 많이 배웠는데 같이 만들어 보자. 오케이 해가지고 한 하루에 한 진짜 많으면 한 4-5번 수시로 이제 요거 추가 요거 하면서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촬영 직전까지도 이렇게 조율하게 되면서 이렇게 5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 대본을 보고 감히 제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목받는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너무 욕심은 났지만 욕심내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좀 욕심이 났던 건 현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캐릭터에 좀 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매료돼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캐스팅 연락 받자마자부터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민정 배우님. 네, 스프린터라는 소재가 흥미로웠고 그 당시 뭔가 좀 운동 영화, 이런 운동 소재 영화 좀 이렇게 활동적인 영화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던 건 현수 캐릭터에 공감이 갔고 저 또한 현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 소재는 달리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저도 제가 지금 연기자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달려가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100m를 달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기쁘게 그 결승선까지 다가갈 때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좀 뭔가 또 하나를 얻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회사도 없었고 그냥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프로필 돌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기회가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이 정도 큰 작품에 주어진다고. 왜냐면 제가 그때는 단편 영화 위주로 하다가 장편 영화의 어떤 롤을 맡는 그 오디션 자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하나씩 붙어가면서 이거 진짜 욕심이 난다. 그러다가 이제 한 4차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하얗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또 순하게 생겼다. 너 전에 봤던 애들 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막 이러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대본을 주셨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그 전체 대본을 본 순간이었거든요. 한 40분 정도 그 대본을 읽으면서 준서 역할을 한번 오디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는데 한 40분을 주셨는데 20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잘 읽혔고 그 인물들의 마음이 준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현수도 하고 싶고 그 정도로 모든 캐릭터가 다 매력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간절함으로 오디션을 받고 연락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촬영했고 그렇게 이 역할을 맡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역할을 주실지 확인을 안 하고 시나리오를 읽는 편인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현수라는 역할에 굉장히 이입돼서 이게 정말 달리기 영화라는 느낌보다 저 평소 이제 전신환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살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한테 들었던 말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현실과 이 시나리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평소 저라는 사람은 정말 천천히 누구를 앞설려기보다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가보자.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의지가 꺾이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육상 선수라는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인 이제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방 은퇴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하는 일과 어떤 이제 부딪히는 점이 있을까 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들어갈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계절이 안 맞아서 한 6개월, 반년을 기다리는 동안 제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냥 이어서 아까 전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대본을 맨 처음에 딱 받고 저도 이제 현수 캐릭터를 먼저 이렇게 이입을 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현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왔어요. 얘는 저를 감독님이 저한테 시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봐도 형욱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욱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환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애들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형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형욱이라는 캐릭터가 그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 정우와 함께 이제 조금 하지 말아야 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제 인물이고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런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런가를 조금 많이 고민하고 표현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승현 감독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고, 그리고 많이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제가 맡은 형욱 역할을 통해서 또 한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장면이 1차전, 2차전, 게다가 캐릭터가 3개 쭉 달리는 장면이 4개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구별은 좀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의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컷이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1, 2초 정도 길게 가거든요. 달리기 장면도 좀 길게 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컷에 대한 변화를 줬었고, 그리고 준서 같은 경우에는 컷도 그냥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컷, 그래서 뭔가 같은 영화기는 한데 집중력을 좀 높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정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암의 대비라던가 굉장히 하이에서 찍은 거, 아래에서 찍은 거, 그리고 검은색, 하얀색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조금 영화를 보면서 집중도를 좀 높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1차전, 2차전이 나오는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우 모션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점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 세 인물들을 어떻게 차별을 둘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공간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현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운동장인데 그 나무들이 다 가려져 있는 그런 뭔가 좀 혼자서 운동을 한다라는 설정이었고, 지연이 도와주면서부터는 뭔가 강가에서도 나오고
훈련복도 좀 밝아지고 헬스장도 가고 이런 걸로 좀 차별을 뒀고, 준서 같은 경우에는 언덕 위에 있는 학교여서 뭔가 좀 훈련하는 장면을 좀 안 보고 싶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었고요. 정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공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상도 뭐 현수 같은 경우에는 오중충하고 준서는 좀 밝고, 그리고 정호는 좀 화려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두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에 대한 걸 말씀 주셨는데, 제목은 처음에 쓸 때부터 스프린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영화를 소개할 때 현수라는 인물이 뭔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0.0001초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디테일에 대한 그런 영화를 찍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프린터, 요거는 달리기 연습 0.001초를 줄이기 위한 현수의 모습을 담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거는 고민이 없이 그냥 바로 스프린터였던 것 같아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핑 테스트가 걸려가지고 현수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일단 끝났다고 생각하는 단계라서 감독님께서 처음에 많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종범 선수 은퇴식이나 뭐 이런 영상 자료들부터 많이 보여주셨고, 저 또한 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오는 허망함,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 놓친 아이 같은 느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가장 가깝게는 아버지가 유일한 낙이 배드민턴이신데 딱 보면서 한 40년 가까이 쳐보셨는데 배드민턴이 저 양반한테 없어진다면 내일부터 뭐 할까? 와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이입해서 대입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임지호 배우님. 우선 제가 어떤 거에 간절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돌이켜보면은 뭐 고등학생 때는 시험에 그런 시험, 그 대학 입시, 이제 20살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오디션, 그런 것들이 와 이거 정말 하고 싶다는 간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기억들을 좀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준서를 촬영할 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거 그렇게 지금 사는데 중요하지 않아. 뭐 지나가는 일일 뿐이야. 근데 준서는 그런 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좀 아무래도 이제 배역의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얘가 진짜 고등학생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연습하면서 저희가 씬을 진짜 연극처럼 막 이렇게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감독님 그런 생각 다 빼라. 그냥 너대로 그냥 그 마음만 갖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점점 준서에 몰입하고 준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씬? 만족스러운 씬이라기보다는 시퀀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감독으로서 한 씬 한 씬을 정말 뭐 공들여서 짜기 때문에 어떤 뭐 만족스럽지 않은 씬을 뽑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씬 딱 하나 뽑는 건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촬영 때 딱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못 찍은 게 딱 한 컷이었거든요. 왜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동거리나 뭐 이런 거 스토리보드 다 짜서 못 찍은 컷은 딱 한 컷이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씬 이거 뽑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조금 뭐 만족스럽다? 뭐 이런 저희 영화에 뭔가 좀 중요한 씬 이런 걸 말씀드리면, 요 2차전 시작하기 전에 이 6명의 얼굴이 한 번씩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풀샷으로 왔다가 한 번씩 왔다 가거든요. 그리고 2차전 달리기 하면서 슬로우 모션 할 때도 한 명씩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씬에서 관객들이 볼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얘 이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쟤도 이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쟤는 져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관객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콘티를 짜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인물들에 대한 컷 순서를 어떻게 갈까? 뭐 인물들의 표정은 어떻게 갈까? 뭐 현수가 1등으로 달리는데 이때 현수를 잡지 말고 정으로 잡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왔고 2차전 요 결정되는 부분의 요 씬이 저희 영화에서는 가장 좀 만족이라기보다는 중요하다. 그리고 좀 저희 영화의 많은 메시지 보여주고 싶은 거 관객분들이 보고 뭔가 아 그렇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더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감독님께서 제가 무슨 다른 일을 하나 하는데 일을 마치고 감독님이 저를 보시고 촬영장에 그냥 이대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지쳐 보이냐? 왜 이렇게 지쳐 보이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아, 이 모습이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되게 활달하고 되게 말도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 지친 모습에는 제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저의 어떤 그런 지쳐있는 정적인 모습을 원하셨구나 생각되는 게 계속 뭘 하려고 그러면 커트마다 좀 말려주셨거든요. 많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럴 수 있구나 라는 모습에 또 그것을 오늘 느꼈어요. 정적인 모습이 되게 정말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새롭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를 찍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우들이 열심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들 하나같이 최선을 다하지? 이런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었고 저 또한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많이 가서 저는 달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온전히 좀 마음을 많이 했던 영화 같아요. 이들을 보면서 또 좀 영화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그 장면은 저도 어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제가 현수한테 현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와서 수고했어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남편인 이제 현수 그리고 실제 배우로서 이제 사람으로서 박성일 배우님 그리고 모두에게 말하는 건네는 인사같이 어제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제 마음이기도 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가 촬영했던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의 마지막 장면, 지환을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전체 회차 중에 마지막 촬영이기도 했고 정말 급박하게 찍었거든요. 그날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고 근데 그걸 다 찍고 나서 컷하는 순간 이제 준서가 끝났구나라는 감정이 엄청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제 장면 아니고 저희 현수, 지연 장면 중에 이렇게 밤에 혼자 운동하다가 불 꺼진 거 보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전 영화관에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물들의 마음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씬 빼고 다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 추가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의 첫 등장인 춤추는 장면이 처음 시나리오 때는 없었던 장면이었다가 중간에 갑자기 감독님 전화가 와서 춤을 춰야 될 것 같다고 춤을 어디서 추지? 했는데 이제 첫 등장할 때 너가 좀 분위기를 좀
띄우고 가야 이 준서와 분위기가 좀 풋풋할 것 같다. 고등학생도 꽂히고 그래야 좀 이 세 팀들이 다양한 색깔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는 달리기 훈련보다 이 춤추는 훈련이 더 부담이 됐고 이 연습을 하면서 이 춤을 어떤 춤을 춰야 되지? 음악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그래 육상하는 이 포즈에서 조금 변형시켜 보자 해서 뭐 저의 디테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문제의 각기 댄스가 나오게 됐는데 그 봐주신 분들 영화제 때나 이렇게 봐주신 저희 지인분들이 그 장면이 평소에 전신환한테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어서 처음부터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 해서 저는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촬영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호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고민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정호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야겠다라고 했던 사무실에서 했던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던 장면이고 해서 이제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아쉬움도 많이 나오면서 그래도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 되게 저 포함해서 스텝 배우들 다 열심히 찍었고 정말 뭐랄까 극장에 요즘 영화가 뭔가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고 뭔가를 줘야 된다,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부담 없는 영화예요. 부담 없이 와서 그냥 부모님이랑 와도 되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린 자녀랑 봐도 되고 데이트용으로도 괜찮고 부담 없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기억에 남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제목처럼 진짜 코로나와 무더위와 폭우와 싸우면서 진짜 전력 질주하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아까 전에 배우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한 땀 한 땀 노력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최대한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영화 보고 많은 분들 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자리해 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계속 저희가 말했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3년 전 뜨거운 여름에 다 불태웠던 시간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하나라도 좋은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요새 무언가를 보려고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찍었다는 얘기는 다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 스프린터라는 영화는 저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러 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사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영화 천재지변과 역병을 이겨낸 정말 뜨거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또 시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언가를 마무리할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스프린터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동감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봤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화 스프린터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24일 개봉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기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